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고시원 건물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이 고시원은 1983년에 세워져 두 층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층에는 24명, 3층에는 26명이 한 평에서 3평 정도의 규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체적 능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안전약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사고처럼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약자에 속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든든한 지붕 밑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까요? 비가 오고 후두둑 떨어진 낙엽이 괜시리 서럽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2018년 11월 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새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명됐습니다. 2기 경제투톱이 꾸려진 건데요.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으로 중용됐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과제 또 국민경제 사회정책 비서관을 지내고 환경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번 인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참 말이 많았었죠. 이 경제팀 투톱 교체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좀 많은 분들이 교체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조금 시간이 좀 지났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대로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기 경질이냐, 교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김동연 부총리 경우가 이제 장하성 실장이랑 여러 가지 갈등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또 두 사람의 그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에 좀 조율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경질이라는 부분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경질이냐 교체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교체된 인사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인물 교체보다는 사실 정책 교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소득주도 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밀어붙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또 이 부작용을 이제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기본적으로 혁신 성장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사실 말만 익힌 성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어떤 기존 정책 자체도 좀 노선을 바꿔야지 두 사람의 어떤 발탁이 같이 성공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인물 교체보다 정책 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일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또 김수현 사회수석을 이렇게 등용한 데에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 부분은 이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방법론에 대한 변화는 저는 가능할 거라 봐요. 우선은 지금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제 탄력근로제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고 지금
여야 좀 협의체에서 이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신호죠. 조금 더 정책을 좀 현실에 가깝게 가겠다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새로 맡은 이제 정책실장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그런 대통령의 어떤 뜻을 잘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정책의 어떤 방향성 자체야 뭐 소득주도 성장을 간다 하더라도 네. 그게 대한 방법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세련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현실 고려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두 사람한테 주어진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현실을 반영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인사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여러 정권에서 일했더라고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이 인물에 대해? 뭐 그분이랑 뭐 이래저래 이야기도 좀 나눠볼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최근에 이제 국무총리 조정실장의 어떤 자리로 이제 규제 개혁에 대해 가지고 네. 한번 와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또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죠. 네네.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분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이 여러 어떤 이 자리를 거치면서 경험이 이제 풍부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점은 그건 굉장히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대인 관계도 굉장히 원만한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 근데 제일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원만하고 뭐 경험이 많은 분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평상시에 같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산업 전체가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이 76% 격감했다고 그러던데 그거 굉장히 이제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본다면 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이제 있어야 될 텐데. 비상 상황에서 좀 빛을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경제부총리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각 부처를 이제 조율해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 대응 또 위기에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 프로그램들 만들고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점이 이런 쪽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 소신 가지고 좀 밀어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해왔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변수들을 많이 고려하다 보게 되면 사실은 시간도 놓치거나 아니면 정책이 자칫하게 되면 우왕좌왕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명자죠. 이분이 지금 평가에 있어서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직무의 적임자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좀 평가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교수님 말씀은 그런 부분의 탁월함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더십 있게 좀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쪽에 주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게 뭐 다 갖춰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경중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부처 간의 어떤 뭐 조율이나 청와대와 어떤 조율에다가 더 지금 강조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 판단 그리고 그게 때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이런 네.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우리 홍남기 이제 지명자께서 조금 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특히 청와대나 또 총리실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네.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교수님의 평가를 좀 듣다 보니까요, 교수님 청와대에서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본인들의 경제 정책을 문재인 정권에서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것을 잘 수행해주고 다른 부서들과 조율해줄 수 있는 리더십을 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그쪽에 청와대는 이제 무게를 실은 거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많고 조금 더 우리가 리더십이 이렇게 발휘해야 될 게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게 완전히 부족하다면 청와대나 총리실 이런 쪽에서 결국 그 부분을 좀 보완해줘야 된다. 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현실적인 인식을 좀 많이 드러냈고 청와대의 정책에 비해서는 보완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었던 사람으로 평가되잖아요. 근데 결국 경질돼서 이제 바뀐 거기 때문에 네. 경질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청와대에서는 지금 교수님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을 주고 인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지금 저희가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네. 그것만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김수현 사회수석이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속으로 지명됐거든요. 네.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이 김수현 수석의 캐리어로 봐가지고 그게 정책실장 자리에 좀 적임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단지 이제 이분이 이제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시킨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이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많은 지금 일들을 해쳐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바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경질이든 교체든 됐는데 본인이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에 쭉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약간 반시장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집값 잡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장 원리를 통해서 집값을 잡기보다는 결국 정부의 어떤 규제를 통해 잡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라면 뭐 집값은 뭐 서울에 일부 잡힌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비가 좀 격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라는 건 한 순환이거든요. 경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까지 보여준 거로 봐가지고는 비겁하지 않냐. 좀 불안해 보입니다. 네. 지금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를 반시장적인 좀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비서관을 맡으면서 종부세 도입을 주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수현 사회수석이? 네, 그 당시에 어렵고 지금은 사실은 지난번에 뭐 직접 본인이 나와가지고 브리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 대한 그 규제 부분을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청와대 수석이 저거를 직접 이야기를 왜 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중대한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 그쪽 분야만 맞는 뭐 책임자라면 괜찮은데요.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소비가 어떻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국제경제가 어떻고 또 산업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기에는 본인이 이제 걸어왔던 길이 과연 그게 맞냐, 그다음 그분이 이제 공부했던 전공 분야 이런 부분이 맞냐 이런 걱정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념 과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홍남기 이제 뭐 부총리가 되시면 그분들이랑 이제 호흡 맞추는 부분도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거다, 두 분이. 노력을 해야 될 거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서로 이렇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다를 거로 봐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제 경제 투탑이라 그런다면 자기들이 노력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물체를 보고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인사를 할 때에는 과거의 인사의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그렇다면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있었다고들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홍남기 실장이나 김수현 수석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걸 청와대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 그 점을 청와대가 왜 고려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걸어온 길이 서로 다르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자기 백그라운드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거죠. 네네. 현상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시로 만나가지고 조율을 하든지 하는 그런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는 결국은 한쪽은 아까 장하성 실장과 김수현 수석 그쪽에 한 묶음이 될 것이고 네. 또 홍남기 실장이 그런 길로 보게 되면 나머지 김동연 네. 전 부총리랑 비슷한 이런 그렇죠. 관료 출신이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보는 눈이 다르고 그런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기에서 그런 어떤 실패랄까요?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네. 계속 인터뷰 중간중간 우리 경제가 어렵다, 비상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일기 경제통들, 이 일기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경제를 이끄는 이 경제 투톱들은 어떤 경제적 인식과 기조를 좀 이어가야 할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고용 부분이 많이 좋아지려서 하겠지만 사실은 고용의 양이나 질이나 다 지금 악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좀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우선 이제 일자리 대통령 되셨는데 그게 사실 체면이 많이 깎여버렸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 투자가 계속 격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투자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성장이 되는데 지금 투자가 지금 전혀 안 된다는 부분을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 부분이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면 소비가 당연히 안 좋아지는데 그게 돼가지고 지금 소비 감소폭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지금 이 국제 이 경제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미국, 중국 경우는 사실은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네.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치고 이런 싸우는 마당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면 우리가 국제 경제 환경이 좋을 리가 없죠. 당장에 우리가 수출이 이제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수출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리 부분도 이제 미국에서 금리에서 올리는데 아마 이달에 제가 볼 때는 한은에서 금리 정상 할 거로 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 특히 지금 가계부채가 더 시급한 게 자영업 부채가 한 750조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자영업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영업 자체가 지금 이 금리 말고도 다른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마당에 금리까지 좀 올렸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본다라면 좀 상황에 따라가지고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인식을 공유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치 예를 들어가지고 장하성 실장은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김동연 부총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식 자체를 전혀 달리한다고 하는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고 서로 공유하고 인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대안은 다를 수 있죠. 또 저는 다른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죠.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현실 인식 자체가 다르면 이건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같이 소통하고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탁상공론이 아니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새로운 경제부총리 그리고 새로운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좀 바라봅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였습니다.